논어 125번째 시간 헌문편의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6장 자왈 진문공은 훌이 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이 불훌하니라. 진문공은 훌하고 올바르지 않았으며 제환공은 정하고 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상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자는 이 훌자를 이 사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봐도 정하고 지금 훌하고 상반되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문공은 속임수를 쓰고 속임수를 썼으니까 당연히 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환공은 반대로 정을 쓰고 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자 해석으로 보면 훌하니까 그러니까 속였으므로 속이고 정하지 아니하였고 제환공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훌을 정과 반대되는 그 나쁜 뜻으로 주자는 풀었는데 이게 과연 정과 반대되는 나쁜 의미로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한번 푼 게 있죠. 이 진문공과 제환공은 춘추시대 때 가장 유명한 두 임금이죠. 보통 패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패자죠. 패. 춘추시대 이제 춘추 5패라 그래 5명인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제환공을 시작으로 해서 제환공은 42년 동안 패자로 군림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진문공이 8년 동안 패자 노릇을 했죠. 공자는 이 가장 유명한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는 겁니다. 이게 평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평가한 말이 진문공은 훌이라는 걸로 제환공은 정이라는 걸로 평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읽으면 진문공은 못된 행동, 사한 행동만 하는 거고 제환공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만 한 사람이 되고 진문공은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 훌과 정이 상반되는 말이라는 것에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할 수가 있고 학자들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는 그 함이에요. 함이. 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진문공과 제환공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읽은 게 주자인데 제환경의 경우를 보면 4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만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진문공은 8년 동안 패자를 노릇을 하면서 삿된 행동만 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오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42년 동안 행적을 다 뒤져보고 8년 동안 행적을 다 뒤져봤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훌자의 용례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훌자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진문공의 행적을 다 찾은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훌은 사의 의미가 아니라 권도. 그 유학에서는 경과 권이 있잖아요. 경도가 있고 권도. 우리 보통 임시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권도. 경도와 경도가 있는데 정은 경을 쓴 거고 훌은 권도를 썼다는 거죠. 권과 경은 상반되지만 상반되지 않을 수 있으면 상성어 보충적인 성격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문공은 원칙보다 상황에 따른 이 권을 소도라 그러잖아요. 소도. 그리고 경을 대도라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제환공은 원칙에 집중해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경과 권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 가지로만 운영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진문공은 권도를 능숙하게 쓰다가 보니까 이 경도를 잘 못 쓰고 제환공은
쓰다가 보니까 이 융통성이 부족해져서 권도를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대 공자의 평가가 전곡을 찔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뭐냐면 원칙을 쓸 때는 원칙을 쓰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원칙과 운영의 문제를 가장 유명한 두 군주에게 제시를 하면서 어느 뛰어난 임금도 두 가지를 자유롭게 훌륭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아마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거 단순한 도덕적인 평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평가입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자로왈 환공살 경자 규언을 소홀 사지하고 관중 불사하니 왈 미인혼저 미인호인저. 자왈 환공 구합 제후호대 불이병거는 관중지력냐니 여기인이리오. 자로가 말하였다. 환공은 제나라 환공은 공자규를 죽이자 환공이 공자규를 죽이자 소홀은 사지 그를 위해 죽답니다. 공자규를 위해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중이 인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왈 환공은 이제 규합, 보통 일반적으로 규합으로 읽죠. 이렇게 규 공자 규할 때 규자랑 같은 글자인데 이제 감독하다는 뜻이죠. 주도하다는 뜻으로 와서 환공은 제후들을 규합했고 규합하면서 병거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는데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그와 같은 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그와 같은 인이겠는가? 이건 주자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자로가 이 의로움에 충실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자로가 물은 거죠. 제나라 항공이 임금이 돼서 자기 형을 죽였죠. 공자규를. 근데 공자규를 섬겼던 엄격히 얘기하면 사부였죠. 공자규의 사부였던 소홀은 공자규가 죽자 자살했습니다. 그건 사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같은 사부였던 관중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나라 황공을 거꾸로 모시게 되잖아요. 자로로서는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은 거죠. 인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는 관중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니까 물은 거죠. 그거를 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공자의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보통 이제 규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 그대로 여러 번 환공은 제후들을 여러 번 규합을 했는데 이제 무력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인이리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사람은 수여기인이리오. 그래서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 그래서 거의 최상급의 표현을 썼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자는 그 이전의 주를 따라서 수여기인이리오에서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는가 한 거죠. 근데 청대학자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 여자가 이 허사인데 이거를 내자로 본 거죠. 내자. 그러니까 관중의 힘 덕분이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그가 인한 이유로 푼 거예요. 이 글로 보기엔 이거 훨씬 순합니다. 여자를 허사로 보고 내자로 푼 거죠. 폭력을 쓰지 않은 관중의 행동을 인으로 요약한 거라고 이제 본 것이죠. 내자로 본 건. 자로의 질문에 대한 그 공자의 대답은 개인으로서의 처신과 공적 업적 사이의 평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공자가 관중의 행적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쉬운 평가가 아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거듭 중심 테마가 됩니다. 18장 보겠습니다. 자공할. 관중은 비인자 여은저 환공 살 공자 규언을 불능사하고 우상지 온녀. 자왈. 관중이 상 환공 패제후하야 일광천하하니 민도우금히 수기석하나니 미관중이면 오기 피발좌임의리라. 기약 필부필부지 위량야하야 자경어 구독이 막지지아리요. 자로가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의문을 가졌는데 자공이 또 묻죠. 관중은 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문사로 물었는데 의문사라기보다는 아마 강조의 뉘앙스가 강할 겁니다.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살해했는데 죽지도 않았고 우는 여기서 도리어예요. 도리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의 지금 처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자의 디펜스가 들어갑니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제후들의 패자가 되게 하였으니 환공이 제후들의 패자가 되도록 도왔으니 그래도 무방합니다. 도와서 천하를 바로 잡으니 정자입니다. 천하를 바로 잡았으니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관중이 아니었다면 미자 아니었다면 무의 뜻입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죠. 어찌 필부가 보통 사람들이 양은 작은 신뢰죠. 작은 신뢰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이 계곡이나 이 물가에서 목매달아 죽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해석은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뛰어났던 그 자공조차도 그 10장 앞에 장에서 자로와 같은 의견을 보인 거죠. 이제 근거도 똑같아요. 죽였는데도 이제 자기가 무시던 주군을 죽였는데도 못 죽었, 같이 안 죽었다 얘기죠. 이제 공자의 디펜스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랑캐화되지 않았다는 피발자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옷차림과 머리, 조선시대 내내 옷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옷차림이 문화의 상징, 오랑캐에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옷차림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옷차림이 바뀌지 않고 오랑캐화되지 않았다는 것. 관중은 원래 제 나라, 한 나라, 자기 나라만 잘 되기를 바라서 그쪽으로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제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제 나라에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라라는 일개 국가에서 중국 전역, 즉 천하를 상대로 하는 이
시야가 이제 넓혀지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관중이 제상에 있는 동안 이 춘추 전쟁 시기인데 평화를 누리고 특히 오랑캐 침입을 막았다는데 공자가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어찌 필부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작은 신뢰를 지키려고 목을 매달려고 하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자공과 자로를 보는 그 관중에 대한 태도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자가 환공을 디펜스하는데 사실 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자는 노나라 사람입니다. 제 나라한테 늘 시달림을 받던 나라예요. 그래서 조국의 현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공자는 좀 더 폭넓은 시야로 관중을 보았던 거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공자는 관중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관중이에게 아마 이 같은 공적이 없었다면 소홀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리고 소홀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균은 즉위하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즉위했을 때 군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즉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가 정식 신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홀의 죽음은 뭐 정서상으로나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엄격한 의리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도 정치가 제일 좋죠, 사실. 왕도 정치. 그런데 이 왕도 정치가 사실 명분이었지만 사라지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제나라 황공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패도 정치였던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만큼 규정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공자도 이에 대해서 복잡한 태도와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맹자 시대에 가면 패도 정치를 왕도 정치와 비교하면서 왕도 정치를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패도 정치를 굉장히 격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자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었죠. 공자도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 제가 커멘트는 그만하겠지만 공자가 단순한 인격이 아니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12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